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학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네, 오늘 그 자료가 두 개인데요. 브로셔랑 요 중철 자료 이제 이거 위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이제 미래탐구학원 외에 두 개의 학원에서 총 세 개 학원에서 생명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생명과학 단원 소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볼게요. 생명과학은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이제 1, 2단원이 1학기 중간 시험 범위, 그 다음에 1학기 기말이 3단원, 2학기 중간이 유전, 그 다음에 마지막 2학기 기말이 이렇게 5단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험 범위는 학교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1학기 중간 때 1, 2단원만 포함이 되는 학교도 있고 보다시피 이렇게 자극의 전달, 근수축,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추론형 문제가 등장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에 뭐 자극의 전달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학기별 이런 시험 범위 대책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간단하게 내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능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재작년 수능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작년 수능이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원래는 재작년에는 수능 킬러 문제가 4개가 등장했다면은 작년에는 3개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 3개 문제도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응시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재작년과 작년 비교했을 때에는 이 화학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화학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4%가 줄면서 거의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다음에 등급 컷인데요. 보시다시피 작년에 정말 컷라인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 다들 거의 시험 점수 1등급 컷이 47점으로 전부 다 모든 4과목이 동일하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구과학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44점으로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등급 표준 점수인데요. 거의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점 표준 점수가 세 과목이 무려 69점으로 똑같고 지구과학이 조금 쉬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작년 수능 문제가 난이도를 잘 맞춘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생명과학이 왜 쉬웠냐면요. 일단 출제 기조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비교했을 때 킬러 유형 문제가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개념 문제도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킬러 유형 문제가 왜 사라졌냐면은 재작년 수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당황하고 문제를 못 풀었는데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2번 근수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옛날 과거 기출 문제를 합쳤어요. 합치다 보니까 기출 분석을 잘 돼 있는 학생은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인데 기출인데 하면서 문제를 잘 풀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계도 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출 변형이 잘 돼 있는 뭐 N수생 입장에서는 좀 쉬운 문제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수능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내용이기 때문에 그 브로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생명학 외적으로 3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의사와 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의대의 면접을 봤을 때 의사로서의 자질 중에서 이제 실력과 인성 중에 어떠한 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이제 면접관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자신 있게 실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는 의사의 이제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강사도 아이들의 어떤 생명을 담당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강사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은 기본이고요. 인성은 기본이고 실력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저는 결과로서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1학기 종합 성적 결과 휘문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여고 33%, 그 다음에 세종고는 3명 중에 1명 1등급을 받았고 연합반에서도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1등급 휘문고 학생이 26% 4명, 그 다음에 경기여고 학생들이 1학기 때 성적이 좋아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여고 반 원래는 5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2학기 기말 때는 25명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무려 9명 중에 5명이나 1등을 받았고 역시 다른 이제 연합반 학생들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아무래도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있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강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의 어떤 실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강의를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 로땡땡에 있는 내용인데 다른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 번 다 듣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강의가 제일 낫다고 평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3 최수준 선생님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그 대학생을 상대로 PT 강의를 하다가 이제 수능 시장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풀이 스킬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시대인지 컨텐츠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 연구를 해서 고의에 맞게끔 잘 그 녹여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참 고2 때 배웠던 고2 때 저한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고3이 돼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제 강의는 취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다 취향 차이죠. 그래서 네, 취향 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인 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전에 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전은 이런 기출 흐름,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하고 기출 흐름이 있다는 걸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유전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일관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진짜 점점 단계별로 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동안에 10년 정도 그 문제가 축적이 돼 있는데 그런 걸 다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풀었을 때까지 이런 기출 문제를 대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알고리즘 형태로 유전 문제를 다 강의를 해서 잘 짜가지고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제 정확한 생명과학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부터 수능까지 전부 다 대비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과제장입니다. 과제장은 저는 이제 진짜 아이들 요즘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치의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방학 때는 한 70문제 정도 이하로 문제를 만들었고 이번 내신 때 개강에서는 한 150문제 이하로만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제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총 6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회차 6회차에는 꼭 모의고사를 봐요. 왜냐하면은 이 수능 문제도 딱 한 번 수능을 보기 위해서 거의 한 100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거든요. 20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 내신 시험도 역시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런 실전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2회 정도 준비를 하고 시험 실전 문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직보형 맞춤형 직보 자료 이것도 제가 작년에는 그 학교 반만 좀 분석 자료를 따로 줬는데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이제 학교별로 다른 연합반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학교별 자료를 받아서 맞춤형 직보 자료를 더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그 학교별 교과서에 대한 그 맞춤형 직보 자료 나갔는데 어떤 부교재 프린트, 연합반에 있는 부교재 프린트 그런 부분은 미처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올해는 연합반 학교의 학생들도 맞춤형 직보 자료 더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컨텐츠 두 번째 내용은 킬러 유형 Q&A서입니다. 지금 1학기 중간에는 딱히 킬러 단원이 1, 2단원만이 포함이 되면은 그 킬러 단원이 없는데 3단원 자극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킬러 유형 Q&A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해설지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저 QR 코드를 찍어 보면은 바로 해설 영상을 볼 수 있게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작업을 다 해놨고요. 리딩북은 이제 생명과학을 소설책처럼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잘 짜여진 책이고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은 생명과학 개념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지입니다. 주간지는 그 강남구 학교들의 내신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똑같이 제공을 했고 올해도 더 많은 학교들 대상으로 주간지를 풀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처음에 배웠던 이런 수능 형태의 문제들과는 다르게 좀 더 다른 내신형 형태의 문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주간지 형태로 아이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세 가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지, 개념, 숙지 확인. 그래서 백지랑 개념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는 개념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숙지 확인 테스트는 숙제에 있는 내용 문제들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만 뽑은 다음에 보기를 제거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낀 게 이게 아무래도 연합반이든 뭐 학교반이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막 1등급부터 전교 1등부터 막 4등급 이하까지 있다 보니까 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에 경기여고 반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게 이 등급별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숙작인 테스트를 2등급 이상인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
약간 보기도 많이 변형을 하고 그다음에 고사 면제도 좀 집어넣고 해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그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그냥 기본적인 테스트, 숙제 있는 것만 그대로 확인해도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2개로 나눠서 레벨별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확실히 좀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도 역시 올해는 이제 전 반을 대상으로 해서 2등급 이상인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리게 하고 그 이하인 학생들한테는 좀 평이한 문제를 풀려서 좀 높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그 3등급 이하인 학생들한테는 2등급 시험지까지 같이 줘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이 문제가 풀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하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등급별 숙제 확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기부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봤던 요 백지복습이란 개념 확인 테스트는 80점이 안 되면은 바로 남아서 재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숙제 확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서 10점 뺀 점수가 안 되면은 바로 이제 강제 클리닉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숙제 시험이 수업이 끝나고 강제 클리닉 잡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 1월 동안에만 450명 정도 이렇게 클리닉을 실시를 했어요. 다 저희 엑셀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시험에 다 통과했는데 클리닉을 하고 싶다는 학생은 남아서 신청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뭐 수업 남아서 재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강제 클리닉에 대한 내용들을 다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각서 서명을 받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시험 구성입니다. 내신 시험은 일단 공통 출제 요소랑 학교별 특이 출제 요소로 나뉘는데요. 공통 출제 요소는 자, 순차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수능 평가 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순으로 변형이 되고 제일 먼저 수능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변칙을 먼저 연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석 패턴을 배우고 가장 좋은 문제인 수능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정석 패턴을 배운 다음에 순차적인 변형, 교육청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래서 제 과제들도 다 이 순서대로 나가요. 수능 문제를 먼저 주고 교육청, 그 다음에 나머지 EBS 문제들도, 그 다음에 이 정도. 자, 학교별 공통 출제 요소 이 정도만 잘 따라와도 일단 최소한 3등급은 확보가 되고요. 그 이상의 정말 최상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의 지업 내용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부교재 이런 것들까지 정말 꼼꼼하게, 심지어 어떤 아이는 특히 중등호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에 막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그다음에 연습을 해야지만 1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특이 출제 요소가 정말 최상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 기출 변형으로만 시험이 나오게 되면은 난이도가 좀 그 중상 이하가 될 것이고 난이도가 점점 어려질수록 아까 봤던 지업 내용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까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학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심한 게 학교 문제가 좀 많이 심한 학교가 숙명여고예요. 숙명여고는 그 메가스터디 부교재를 쓰는데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의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교재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고 특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 문제가 아니라 화학 문제가 나왔어요. 막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쓰라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봐야지만 1등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거의 뭐 매년 한 명씩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작년에 경기여고만 봐도 그 문제를 네 번의 시험에 있었는데 3번 시험 동안 다른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과탐은 제가 봤을 때 생명과학은 거의 뭐 매년 바뀐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걸 다 대비했을 때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지엽적인 내용까지 다 챙겨야만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정확하게 개념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석 패턴 수능형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떤 문제에 대한 기준 문제를 풀기 위한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주간지에서 내신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는구나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외워야겠구나 라는 거를 내신형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학습 전략 나와 있는데요. 1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1, 2단원만 포함이 되는데 1, 2단원이 솔직히 그냥 외우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이들이 뭐 집에서 혼자 준비해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1, 2단원만 출제가 될 경우에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막 100명이 몇십 명씩 쏟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변별을 하냐면은 요 2단원 중에서 기관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옛날 생물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중2 때 배웠던 그 기관계
뭐 호흡계, 배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2단원의 이 기간계 내용, 옛날 생물 내용 학교에서 가르친다면은 거기 부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 때 요 3단원 자극이 포함되게 되면은, 작년에는 자극이 포함되는 학교가 좀 더 많았거든요. 뭐 경기고 휘문고 이런 학교들은 자극이 포함이 돼서, 자극이 포함되는 순간, 1학기 중간 때 자극이 포함되는 순간, 그때는 이 자극에 대한 킬러 문제를 많이 풀고 거의 유전만큼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해야지만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심지어 근수축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세종고 한대부고는 근수축까지 포함이 돼서 좀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1학기 중간 때에도. 그 다음에 2학기 기말은 전반적으로 나머지 3단원의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암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2학기 중간 그 암용품 유전인데, 유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숙련도, 2학년 솔직히 2학년 과정에서는 기출 문제만 정말 10번 풀면서 제대로 그 논리만 이해해도 최소 2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출 숙련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평범한 학생, 정말 평범한 학생이라면은 진짜 3번 정도 듣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잘하는 학생들이 한 번 배워도 잘하지만, 진짜 정말 평균의 학생을 봤을 때는 일단 겨울방학, 그 다음에 여름방학, 내신 때 요 정도 3번 정도 열심히 공부를 잘 따라한다고 가정했을 때 3번 정도 들으면은 네, 시험을 그래도 2등급 이상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인데, 2학기 기말 5단원은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쉽네 좀 방심을 하는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요 5단원 생태계가 그 수능평가원 기출 교육청은 되게 쉬운데 EBS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한대부 같은 경우는 EBS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EBS 문제에 있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공부하고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지만 마지막에 성적이 뒤집히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 때 열심히 유전 문제 어려운 거 1등을 받아놨는데 2학기 기말 때 방심해가지고 2등급을 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끝까지 5단원이라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신 수능 비교 내용, 이거는 중철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에 온 이후로 매년 전년도 이상의 실적을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그동안 관찰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강남구에서 1등급 받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은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나깨나 머릿속에 1등급을 생각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저는 자동적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1타 강사가 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참고하고 벤치마킹하고 맨날 이렇게 개선시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여기 강남구에서 1등을 받기 위해서는 의지, 머릿속에 1등급만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학창시절 때 약간 엄친아 같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엄친아. 근데 이렇게 보여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정말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재수 삼수까지 하다가 보니까 이 수험생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저는 물론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긴 했지만 이 기회비용이 정말 컸더라고요. 이런 심정, 이런 수험생의 심정도 참 이해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세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참 되게 귀엽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나, 벌써 막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벌써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이렇게 강사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입시를 끝내서 더 넓은 세계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 대학교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입시 공부보다 20살 지나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빨리 졸업시키고 이제 어머님들의 인생, 나머지 남은 인생을 잘 사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이 시즌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한 현재 중3 학생에 해당되는 내용들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바뀌면서 지금 중3 학생은 고2 때 개정생명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좀 이제 내용이 많이 빠지거든요. 특히 유전 부분이 많이 빠지는데 그러한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블로그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네, 1학기 중간 시간표입니다. 지금 미래탐구학원에서는 수요일 저녁에는 연합반,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서는 이제 단대국어 반이 네, 개설 예정이 되어 있고, 네, 다른 반 시간표는 거기 중철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학기 중간 회차별 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1, 2, 3단원 자극의 전달까지 대비를 해놨고 1, 2단원만 시험 범위인 학교들, 작년 뭐 중대부 예로 들면은 중대부 같은 경우에 1, 2단원만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은 마지막 4회차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4회차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일단 그래도 학원에 나와서 다른 교실에서 1, 2단원 그동안 배웠던 문제들만 한번 한 1시간 반 정도 문제를 풀고 조교수한테 검사 받고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5회차 때 나와서 기간계 심화 내용들, 그다음에 1, 2단원 심화 문제 풀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6회차 수업에 실전 모의고사 2번 정도 보는 걸로 이렇게 1학기 중간 커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랑 블로그 소개하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 이름은 생명 독학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뭐가 있냐면 백지복습 개념 정리라고 해서 생명과학 개념을 백지 형태로 제가 직접 쓰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보통 영상의 길이는 3분에서 7분 정도, 굉장히 짧고 이것만 보더라도 생명과학 개념 90%는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 수능, 그동안에 2년치 수능이랑 모의고사 분석, 그리고 제가 학교별 반 맡았던 학교들에 대한 내시 분석들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뭐 특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지루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육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직접 아이들한테 25kg 바벨을 들고 이제 근육 운동을 설명하는 이런 수업도 중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생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담은 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패러디한 영상까지 네, 다 들어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방문하셔서 영상 보시고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알람 설정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